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1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참 신기했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미국이 픽스텝을 밟았다는 뉴스 기사가 안 나와요. 한참을 뒤적여 보니까 금리가 올랐다는 게 나와요. 미국 이제 4.5%죠. 우리는 3.25%, 1.25% 격차만큼 벌어졌어요. 한은은 내년에 0.25% 올린다고 벼르고 있어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그렇게 알리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상단을 5%로 보는 것으로 5.1%로 보면서 0.5% 인상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면 금리 격차는 1.5%까지 벌어지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만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알파시티 동안 IEC 6억대 거래가 몇 건 나타났는데요. 거기 외곽이었지. 마이너스 40%. 협성유폴의 이시아폴리스. 살기는 괜찮지만 외곽은 외곽이지. 화원 이진 캐스빌 그 동네 대장이라고는 하지만 외곽은 외곽이지. 죽고 한신 휴플러스 그 동네도 괜찮은 아파트인데 거기도 죽고 외곽이죠. 월베 힐스테이트 마이너스 40%. 거기도 외곽이지. 롯데캐슬 레이크 마이너스 40%. 거기도 외곽이지. 요런 느낌 있잖아요. 느낌. 마이너스 40% 나타나는 것들 오늘 앞에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심이 팽창하는 그런 시기가 좀 지나가는 것 같다. 이제 도심에도 아파트를 충분히 많이 공급하고 있고 외곽 지역들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순서가 잠깐 꼬여서 죄송합니다. 매도 물량 오늘 큰 폭으로 감소. 31,900건. 전세 물량도 제법 큰 폭입니다. 11,900건. 증가세가 좀 둔화되긴 했어요. 월세 물량, 전세 물량은 예측치를 했었는데 월세 물량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왜? 작년에 1,500건에서 시작해서 3,000건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올해 3,000건으로 시작했으면 한 6,000건 정도로 끝나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생각보다 월세 물량이 가파르게 늘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9,500건 수준에서 19,200건 2배 이상 늘어나는 한 해. 올해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되어갑니다. 아파트 거래량 30건. 그 중에 0건의 신고가 오늘 666이에요. 666. 11월달 거래량 현재 666건 신고되고 있고요. 직거래 비율은 30% 정도 수준으로 좀 높게 나타나는 모양새. 666, 지난달 682, 737, 790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빠른 흐름은 아니다. 지금 거래 신고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빠른 흐름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일별 거래량은 조금 더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산 하성파크 드림 39평형 가격 잘 받은 느낌이에요. 7억. 요즘에 7억까지 받기 쉽지 않을 텐데요. 수동 알파시티 동안 IBC 가격 6억 5천까지 6억대 거래 몇 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 이거 11억 3천은 좀 심했죠. 그 정도까지 갈 건 아니었는 것 같은데요. 침산 하성파크 드림 39평형 5억 8천. 같이 보시면은 누구는 28층에 5억 8천인데 누구는 7억이더라. 이거 순간 선택 10층 차이에 1억 2천 한 층당 1억 1천만 원씩 그만한 차이는 안 나도 될 것 같은데요. 전세 가격도 6억 정도 수준까지 높았던 걸 보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아파트 6억도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3억의 가치가 얼마나 커지는지 아파트 매매 가격 아래 부분으로 가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강산 태영 대시양 49평형 가격 고점 대비 15% 정도 빠졌고요. 이페란 세상 둘이요. 이 도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뭐 서구라고 비하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74제곱미터 한 29평형 정도 되는 거 가격 4억 3천. 국평형 가격이 5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3덕 청아람 고점 대비 15% 정도 빠진 모습. 이것도 가격 근래 들어서 잘 받은 분위기다. 협성 슈퍼 에이시아폴리스 제목으로 붙여봤었죠. 가격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외곽은 외곽이에요. 침산 하정파크 드림 가격 제법 오늘 거래가 신고되었습니다. 26평형의 가격이 3억 5천, 39평형의 가격이 7억까지 간다? 조금 뭔가 이상하긴 했죠. 화원 이진 캐스빌 여기도 계속 가격대가 이제 3억대는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이제 5년 정도 된 아파트,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 아파트 5억 6천까지 왔던 것이 3억 5천으로 이 엄청난 역전세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한창 때는 전세 가격이 4억 4천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매매 가격이 3억 5천이에요. 그리고 근래 전세가는 2억 2천 수준으로 떨어졌더라. 2억 초반으로 떨어졌으면 전세금을 2억씩 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겠구나. 주택 한신 휴플러스 29평형 가격 5억 4천까지 갔던 것이 거의 2억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네, 거의 이것도 한 40% 가까운 하락. 이 40% 하락이 생각보다 많이 스며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월베 힐스테이트 가격, 이 동네 가격 계속 요즘에 좀 오래된 곳 있죠. 연식이 이제 한 15년 차에 접어들려고 하는 곳들 가격이 3억대는 와, 곧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 롯데캐슬레이크 32평형 가격 3억까지 떨어졌어요. 아, 이거 제가 연초에 한번 찾아봤을 때 호가나 이런 것들은 3억 후반대, 층수도 보면 19층인데요. 3억 후반대로까지 계속 매물이 호가가 보였었는데 1년 사이에 1억. 혹시라도 제 방송 듣고 크게 뭐 판단을 내리거나 하시진 않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있다가 사볼까? 뭐 추가 매수가 되었건 신규 매수가 되었건 좀 더 있다가 사볼까? 어쨌든 기다렸던 사람들은 야, 1억 가까이는 벌었겠다. 이런 느낌. 하지만 그 제 말 듣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보성 정정타운 20% 정도 하락, 아름다운 나날 20% 이상, 대구 국가산단 영무예담, 요 국평이에요. 국평. 요 분양가도 많이 세지도 않았거든요. 2억 3,800. 야, 이거 대구 웬만한 곳에 도심에 땅값밖에 안 되고요. 요즘에 도심에 건축비 웬만하면 4억씩 나와요. 4억 이상씩. 불과 2년 사이에 뭔 일이 있었다고. 그렇다고 그만큼 뭐 건축이 뭐 대단하냐? 딱히 또 건축비나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좀 심했더라. 만촌 자이른에 거기 얼마인가요? 거기는 건축비가 얼마죠? 한 7억 정도에 책정됐나요? 건축비 6억 7억?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거 국가산단 영무회담 이런 거 건축비 한 1.5억 정도 책정됐을 거예요. 근데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만 6억 7억 이 정도 건축비 땅값 빼고 대지비 빼고 뭐 이 정도로 책정되니까 얼마나 이 건축비가 투명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래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 부분 여기 뒷부분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월성 보성, 월성동.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이제 30년 더 넘어갑니다. 30년 더 넘어가는 곳 가격 3억 5천까지. 3억 5천 수준이면 지금 이제 한 10년 조금 더 넘었는 이 인근의 월성동, 뭐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지긴 하지만 가격 한 10년차 조금 더 넘은 아파트의 가격이 15년차 아파트 가격이 3억 정도 수준이고 30년차의 아파트는 2억 2천 수준. 생활권이 좀 갈리긴 하지만 거의 40% 가까운 하락. 나머지는 앞부분 말이 좀 길었네요. 요즘 앞부분에 계속 말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원동 가란마을 30%. 이것도 외곽의 느낌. 한창 때 전세가는 1억 8천. 지금도 최근 전세가도 1억 3천. 언제든지 깡통 전세로 전락할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가 2억 미만의 아파트. 늘 이렇습니다. 가격. 오늘 요 아랫부분만 잠깐 볼까요? 건당 거래대금 11월 달까지 계속 오르다가 12월 달도 건당 거래대금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거래되는 족족 좀 비싼 것들. 도대체 이 2020년 11월 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막 금리도 오르고 막 온갖 일들이 다 있었어요. 막 여러 가지 규제들 나오기 시작하고 괜찮다고 2021년 2022년까지 벌써 요 두 덩어리가 지나갔는데 지난번에 두 덩어리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분위기라는 거 다시 한번 느껴보고요. 3억 미만 비중이 50% 정도 수준까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3, 4억짜리 아파트 계속 매력 있네.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도 확인해보고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6억 이상 아파트 사람들도 좀 팔리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좀 신중해도 괜찮겠더라. 과거에는 신중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재고 따지다가 큰 화를 입었죠. 지금은 그렇게 분위기가 급반전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죠. 지금 막 취득세 이런 것도 뭐 썰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중앙 언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뭐 3주택 이상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도 없애주겠다. 종부세도 건드려주겠다. 수도권 규제 해제는 조금 미루고 있는 분위기지만 서울권이죠. 수도권 웬만하고 많이 풀렸어요. 서울의 규제 해제는 조금 미루고 있는 분위기지만
진짜 웬만한 규제는 거의 다 푼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도 만약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거래량이 확확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게 더 장기로 봐야 되겠구나. 더 장기로. 과거에 조정 아무리 짧아도 3년, 5년, 기본 5년 지금 보고 가야 되는데, 대구는 그래도 아까 거래량 흐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구는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지금 시계 뒤 있다, 시계 뒤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선택의 시간은 3년 정도는 더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바라본다면 거래량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신고가 비율 지금 40% 50% 이런 분위기입니다. 가격 고점 대비 2억씩 떨어지고요. 어제 가격 제가 이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용산동 대구 용산자이 빌리브 스카이 가격이 한번 놀라는 바람에 빌리브 스카이 116제곱미터 용산자이 100제곱미터 분양가는 용산자이가 더 비쌌을 거예요. 더 나중에 분양하면서 더 비쌌을 텐데요. 가격은 빌리브 스카이가 조금 더 높게 받고 있고 용산자이가 왜 놀랐냐면 이 6억 8천을 보고 저는 이게 국평의 분양가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6억 중후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무표로 거래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아니었어요. 100제곱미터예요. 이거 분양가 이거 마피 1억이에요. 마피 1억. 이 동네에서 제일 분양가 비쌌던 거, 제일 잘 나간다고 사람들이 빌리브 스카이 다음으로 많이 언급했던 그 아파트의 마이너스 1억 프리미엄을 제가 이걸 놓치다니. 이걸 정말 여러분도 제가 놓치고 지나가시더라도 가격 부분들은 한 번씩 살펴볼 필요는 있겠어요. 제가 새로 나오는 이렇게 미묘하게 바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저도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세 거래량 42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전세 거래량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 전세 금액 상당 부분 보시면 한창 때 7억 5천까지 갔던 것이 7억, 8억 5천까지 갔던 것이 6억, 8억 3천까지 갔던 것이 5억 8천. 이것도 70% 수준이거든요. 여전히 높아요. 금리, 지금 대출 금리 갱신 받는 사람들, 2금융권에 갱신 받는 사람은 8% 정도. 1금융권도 거의 갱신 받는 사람은 6% 후반, 6% 후반, 7%까지는 아직 안 가는 것 같고요. 6% 후반. 이 정도의 통보를 받아오는데, 전세 대출, 이거 사람들 생각보다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전세 싼 금액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냥 계약해서 살면 다시 그대로 해서 뭐 금리가 뭐 얼마나 변하겠노 하겠지만 얼마나 많이 변합니다. 가격 협성 유폴에 5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이안 동대구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요런 것들 아파트 월성 월드 메리디안 고점 대비 40% 정도 가격이 빠졌네요 하는 아파트들만 더 많이 두드러지게 전세 가격이 빠져 보이고 나머지는 그렇지는 않더라. 신천자이도 전세 가격 거의 반토막 정도 나는 수준, 협성 유폴의 주곡도 전세 가격이 반토막 나는 수준. 이렇게 갱신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오히려 2억 후반대 생각보다 그 이전보다 전세가 많이 안 빠진 곳들 갱신했을 확률이 높다. 갱신했을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웬만한 곳들 전세가 2억대로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요거 평수 작은 건 빼고요. 그냥 국평 기준으로 보더라도 2억대로 상당히 많이 수렴하고 있더라. 남산역 화성파크 드림도 웬만하면 2억이면 해결됩니다. 웬만하면 2억이면 전세는 해결이 되는 분위기. 매매도 조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곽지역 그전에 뭐 5억이 갔었건 5억 5천이 갔었건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연식이 그 사이에 연식도 몇 년이 또 지났어요. 매매 가격은 3억 정도 수준이면 웬만하면 해결이 되겠더라. 이거 몇 년도 느낌 나나요? 이거 2015년도 느낌 나나요? 2015년도 아마 요 정도 느낌. 근데 사실 2015년과 2018년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크진 않더라. 2015년 상단, 2018년 하단 좀 비슷한 느낌으로 바라본다면 대구는 상당히 많이 과거로 역행했다고 말해야 되겠죠? 역행했는 것 같습니다.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 생각보다 계속 없더라. 이게 대구가 제일 심하거든요. 저 현상이. 평균 전세 가격 많이 떨어져서 살려고 해서 월세로 가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숫자에 다 녹아들더라. 물론 뭐 이것저것 다 따져도 되겠지만 그 따질 필요도 없이 지금 상황 이렇구나. 네. 오늘 뒷부분은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4억 이상 비중 부산은 막 7%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대구는 10% 지켜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저걸 언제 무너지나 싶어서 보고 있는데, 네,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나 봅니다. 월세 거래량 46건. 오늘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량이 더 많이 신고되는 하루였고요. 평균 월세 가격 높아지고 월세 보증금은 낮아진 상태. 임대 거래량 박스권이더라. 이렇게. 요 초록색 덩어리하고 한번 견주어 보시면은, 상반기가 조금 낮았고, 하반기가 많이 높아지는 요런 모습. 요런 모습이 박스였는데, 지금은 연초에 많았다가, 입주 물량들이 많았으니까요.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량 많았다가 갈수록 줄어들더라. 이때 이후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8월달, 아마 여기 임대차 3법 관련해서 2+2, 네, 그게 갱신되는 시점이 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크게 뭐 살아나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